난 마지막 이슈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 대단하다. 마지막 이슈가 뭐냐면요. 환경부가 어저께 발표를 했죠. 어떤 발표를 했냐? 지금 기후위기 문제 많잖아요. 기후위기 심각하잖아. 그래갖고 지금 막 홍수, 물난리, 폭우 크잖아요. 그래서 환경부가 어저께 뭘 발표했냐? 앞으로 기후위기에 대비해서 기후 대응 댐을 만들겠다. 기후 대응 댐. 그러니까 엄청난 토목공사입니다. 엄청난 토목공사. 그 브리핑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후 대응 댐을 어디다 만들지 지금 그 후보지를 어저께 발표를 했어요. 후보지를. 이게 보도자료입니다. 전체 보도자료 내용은 제가 우리 카톡방에 올려놨습니다. 환경부 기후 대응 댐 후보지 14곳 발표했다. 한 번에 80에서 220mm 강우를 담을 수 있는 홍수 능력 및 220만 명이 사용할 수 있는 연간 2.5톤의 물 공급 능력 확보가 필요하다 하면서 기후위기로 인한 극한 홍수와 가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기후 대응댐을 만들 거래요. 그래서 14군데를 지금 선정을 해가지고 발표를 한 거죠. 홍수뿐 아니라 극한 가뭄과 장래 신규 물 수요를 감당하기에 현재의 물 그릇만으로는 부족하다. 물 그릇. 지금 댐이 너무 작다는 거야. 댐을 더 크게 해서 많은 물을 댐에 가둬놓게 되는 거지. 그 물을 앞으로 물 수요가 많이 필요하니까 물 쓰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물그릇 확대가 필요하다. 야, 이명박 냄새가 많이 나죠. MB. 이명박 4대강 냄새가 많이 납니다. 여러분, 4대강, 우리가 이명박 하면은 4대강이라고 하죠. 4대강이라는 게 한마디로 뭡니까? 댐이에요, 댐. 댐공사. 댐공사. 열네 군데 이렇게 지정을 했어요. 근데 저는요, 이런 거를 이런 새끼들을 저는 그 재난 자본주의자라고 생각해요. 재난 자본주의자. 나오미 클라인이 말했던 건데 재난 자본주의자. 재난을 이용해서 돈벌이로 만들려고 하는 새끼들. 아니, 기후 위기 지금 큰 이슈죠. 기후 위기 큰 이슈고 홍수, 물난리 큰 거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얘네들이 정말로 그 기후위기가 걱정이 돼가지고 홍수 같은 게 걱정이 돼가지고 이걸 만들려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홍수, 기후위기에 대해서 예민하잖아. 그러니까 그거 좀 양념으로 붙여가지고 댐 만들어서 돈 좀 빼내자. 저는 그런 마음일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라고. 왜? 댐이 왜 필요합니까? 정말 댐이 없어가지고 지금 홍수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대한민국에 댐이 너무 적어서, 댐이 너무 용량이 작아서, 아니면 댐이 없어가지고 지금 홍수, 물난리 나는 겁니까? 홍수, 물난리 있지요, 실제로. 근데 그게 댐 때문에 그래요? 댐이 지금보다 훨씬 많은 물들을 딱 담아내야 되는데 못 담아내니까 막 댐에서 물이 막 넘쳐가지고 지금 막 홍수 나는 겁니까? 그런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2018년도 9월달 기사예요. 국가 주도 대규모 댐 건설 중단. 문재인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앞으로 국가가 주도해가지고 대규모 댐 만드는 거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선언.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 기사 보면 알겠지만 댐 정책의 중점을 건설이 아니고 뭐 한다는 겁니까? 관리. 건설이 아니고 관리하겠다. 관리하겠다는 거는 뭘 관리하는 거냐?
지금 있는 댐들을 잘 관리하겠다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홍수는 어디서 터지는 거냐? 하천, 제방 그런 거에서 홍수가 나는 거예요. 댐이 무너져서 홍수가 나는 게 아니고 보통 어떡합니까? 하천 관리 똑바로 안 해가지고 제방이 무너지면서 홍수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거 관리해야 되는 거야. 지금 세계적인 추세는요, 물을 막는 게 아니고 오히려 물길을 내 가지고 지금 이 뭡니까? 홍수라든가 물난리를 막고 있죠. 댐이 아니에요, 지금은. 지금 오히려 물길을 내는 거예요. 지금 추세가 그래,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뭘 했냐면, 물 관리 일원화를 했습니다. 물 관리 일원화. 이게 중요해. 지금 윤석열 정부는 이거를 다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물 관리 일원화가 뭐냐면요. 그 전까지는 물 관리를 어디가 했냐? 환경부하고 국토부가 했어요. 환경부하고 국토부. 골때려 지른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환경부하고 국토부하고 긴장이 있었어요. 그 전까지. 문재인 때만 그런 게 아니야. 박근혜 때, 이명박 다 마찬가지입니다. 국토부는 계속 토건사업 하려고 하는 거예요. 땅 파고, 강 파고, 응? 강과 이 하천을 이용해갖고 계속 토목, 땅과 하천을 막 고쳐가지고 막 뭔가 하려 그래. 돈 많이 들겠죠? 건설사들. 국토부는 계속 그 건설사들 배불러주는 일들을 막 하려 그래. 하천 파고 막 땅 파고. 환경부는요. 환경부는 환경 먼저 생각하니까 그런 거 못하게 자꾸 규제를 내요. 그래가지고 환경부하고 국토부는 원래 갈등 관계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갖고 물 관리를 국토부가 아니고 앞으로는 환경부가 해. 그래서 아예 환경부로 아예 딱 만들어 버렸어. 일어나. 거기에는 철학이 있는 거죠. 앞으로 물관리 같은 경우는 이런 건설 사업, 이 건설사, 이 토목공사와 관련된 게 아니고 환경 문제 관점에서 보겠다. 그 말이거든요. 당시 환경부가 뭐라고 했냐? 댐 정책의 인식 체계를 건설에서 관리로 전환하겠다. 앞으로 국가 주도의 대규모 댐 검선은 중단하고 중소규모 댐은 유역 협치를 통한 합의 및 공감대 확보 아래 추진된다라고 밝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홍수나 물 피해는요, 댐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댐이 부실해가지고 홍수 난 거 얼마나 있어. 대부분 다 뭐냐면 하천관리 미비. 하천관리 미비입니다. 이거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2020년 여름에 장마가 54일간 이어진 적이 있어요. 역대 최대 장마. 2020년. 그래서 그때 경남 하천 등지에서 엄청난 홍수가 발생을 했거든요. 앞에 사진은 뭐냐면요. 지금 제방이 무너진 거예요. 제방이. 사실 대부분의 홍수는 뭡니까? 제방이 무너지면서 홍수가 나는 거예요. 홍수를 막으려면요. 하천을 관리해야죠. 차라리 하천을. 이 기사 볼게요. 박창근 토목공학과 교수가 뭐라고 하냐? 낙동강의 하천댐과 섬진강의 섬진강댐, 금강의 용담댐 등지의 홍수 피해 원인을 살펴봤더니 그 원인이 뭐냐? 모래자방과 콘크리트로 된 배수관 사이의 접합부에서 파이핑 현상, 이게 물구멍에 뚫리는 현상이래요. 파이핑 현상이 발생했는데 이 현상이 결국 제방의 붕괴로 이어졌다는 거죠. 근데 이게 왜 그런 거냐? 이명박 때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하천보가 하천 수위를 높인 것이 이 현상을 가속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번 홍수 피해가 대부분 제방이 붕괴하거나 제방의 높이가 낮아 발생하거나 제방에 설치된 교량 등의 높이가 제방보다 낮아 이곳을 통해 하천물이 범람하고 제방까지 파손되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천 관리 똑바로 안 하고 제방이 부서지면서 홍수가 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 박 교수가 뭐라고 하는 거냐? 필요하면 하천 설계 빈도를 상향 조정해서 댐의 홍수 조절이 제대로 작동하게 해야 된다 말하고 있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설계 빈도. 설계 빈도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댐을 지을 때 어떻게 지냐면 우리가 비가 엄청 많이 오면은 이 비는 뭐 50년 만에 최고다. 100년 만에 최고다. 막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갖고 우리가 통상 뭐 댐 같은 거 지을 때 100년 빈도, 200년 빈도 그거에 맞게 댐을 짓는 거예요. 하수에도 이렇게 뭡니까? 하수 시설 만들 때도 이런 식으로 100년 만에 오는 비, 200년 만에 오는 비 그런 규모 따라가고 짓는 거거든요. 그런데 댐은요 200년 빈도로 짓는데요. 200년 빈도로 200년에 한 번 오는 홍수 그런 규모로 짓는 댐이면은 이건 굉장히 큰 거죠. 이미 우리는 댐이 충분하고 규모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지방 하천 같은 경우는요 50년, 100년 빈도 기준으로 지금 설계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댐이 문제가 아니고 차라리 지방 하천의 설계 빈도를 좀 조절해라. 50년, 100년이 아니고 한 150년, 200년 하천을 더 뭐라고 하는 겁니까? 더 설계할 때 규모 있게 하라고 하는 거죠. 하천.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번 홍수 때에도 댐 운영에는 별 무리가 없었다. 낙동강과 섬진강의 경우 하천 제방으로 물이 넘어가는 원류보다 모래 제방에서 파생한 파이핑 현상과 축방 침식에 의해 제방이 붕괴했다. 즉 하천 시설 관리 부실이 홍수의 피해 주범이다. 홍수 피해 주범이다. 맞는 말이죠. 실제로 2021년에도 수해 원인 뭐라는 겁니까? 부실한 댐 운영. 댐 크기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그냥 운영. 그리고 하천 관리. 그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작년에 있었던 이 안타까운 오송 참사 다 기억나시죠? 이 참사도 원인이 뭡니까? 여기에는 이 공무원 조직들이 제대로 소통하고 이런 시스템이 안 난 것도 문제였지만 그때 뭐였냐? 이 제방. 제방이 무너진 거 아닙니까? 제대로 만들지 않고 도면 계획서도 없이 날림으로 만든 제방. 이게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홍수를 예방한다고 해갖고 뭐 사대강한다 혹은 지금은 또 댐한다 다 개소리인 거죠. 이명박도 홍수 막겠다 그리고 물 많이 보유하겠다 하면서 사대강 사업하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거보다는 규모가 작지만 지금 홍수 막겠다 뭐 물그릇 크게 해갖고 물 우리가 많이 수용하겠다 해서 지금 대규모 지금 기후댐 만들겠다는 거 아니야.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댐을 만드는데 돈도 많이 들죠.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댐 어딥니까? 영주댐. 지금 영주댐 때문에 난리죠. 지금 이건 진짜 문제예요. 영주댐 만드는데 1조 들었어요. 1조. 댐 하나 만드는데 1조. 이 댐은요 만들지 말아야 되는 댐이죠. 영주댐은요 정말 쓸데없는 댐, 아무싸게 쓸데없는 댐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언제 만든 겁니까? 2009년도에 이명박 때 시작해가지고 2016년도에 준공된 거거든요. 근데 이거 해갖고 어떻게 됐냐? 오히려 이 댐 때문에 내성천 어떻게 됐어요? 원래 웃긴 게 뭐냐면요. 내성천 뭐 수질이 좋아진다.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하고 있어. 이것 때문에 지금 내성천 완전히 엉망이 됐죠. 내성천 같은 주요 하천 생태계가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이 녹조 현상, 수질 악화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물들을요. 사실은 이거를 방류를 해야 되는데 또 주민들은 방류 못하게 하고 있죠. 지금 이 댐은요. 진짜로 아무 쓸데게 없는 댐이 돼버렸어. 오히려 물 흘러가는 그
그냥 막아버린 거야, 그냥. 막아놓고, 방류도 안 하니까, 녹조만 생기고 있지, 지금. 녹조만. 이거 가지고 농사 지면은, 농사 참 잘 되겠다, 진짜. 황당해요, 지금. 이 영주댐 때문에 쓸데없는 땅을 만드는 바람에 지금 여기는 생태계 파괴, 수질 악화. 지금 모든 게 문제예요, 지금.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거 만드는데 1조였거든요? 그럼 1조 만들고 끝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유지보수. 유지보수 비용이 어마어마해요. 효용성은 없는데. 댐 만들어 놓으면 만드는 걸로 끝이 아니에요. 그 유지보수 하는데 수천억이 들어가는 거야, 수천억이. 매년, 어떡할 거야? 근데 이런 걸 왜 하냐고. 이거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한번 볼까요? 경주 영주시 평인면에 위치한 영주댐 방류 여부를 두고 환경부와 지자체, 환경단체 사이에 찬반 양념이 뜨겁다. 환경부는 물을 계속 담아둘 경우 녹조가 심해져 환경 오염이 우려되는 만큼 영주댐 방류가 시급하다는 입장이고, 반면 지자체와 주민들은 댐을 열면 용수가 부족해지고 다시 무용지물 댐으로 돌아간다고 맞서고 있다. 환경단체도 담수 상태에서 영주댐의 문제점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정말 아쉬운 게 많아요. 윤석열 정부는 하도 밀어붙이고 말도 안 되게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진짜 아무것도 안 했죠. 아무것도 안 했어, 아무것도. 정책도 좋았고 방향도 좋았는데 뭔가 강하게 결정하고 결단하는 문제에 있어갖고는 다 그냥 밀어버리는 거예요, 사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했습니까? 탈원전 안 했어요. 문재인 정부가 4대강 문제 해결했어요? 문제점은 잘 파악했어. 근데 뭐 했습니까? 4대강 그 보 해체 제대로 한 게 있습니까? 눈치 보느라고? 난 이해가 안 돼. 사실 4대강 이 녹조 문제는요, 해결이 간단하죠. 방류하면 돼, 그냥. 방류하면 돼요. 보 다 해체시켜버려야 돼. 부시면 돼요, 그냥. 사실은요. 열기만 하면 해결되는 거야.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죠. 이미 저 지역사회는요, 그거와 관련해가지고 이권으로 너무 많이 개입되어 있어갖고 잘못 건들면 시끄럽다는 건데 이걸 왜 무서워합니까? 어차피 그 지역에서 뭐 표 나와요? 표 나오지도 않아.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난 4대강 문제를 제대로 해결 안 한 거 보면서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진짜. 아니, 왜 수문을 안 열어? 왜 보 해체를 안 해? 과감하게? 해체하면 되는 거를? 근데 그거 사실은 못했지요. 그럼 제대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아쉬운 거죠. 영주댐 문제는요, 기사를 보면 알겠지만 진짜 문제가 많아요. 영주댐 부패는 무엇인가? 영주댐이 문제다. 댐을 지었는데 담수가 어렵다. 녹조가 심해 댐에 물을 가둘 수도 없고, 애초 댐 건설의 목적에 맞게 하루에 물을 보낼 수도 없다. 1조 원 넘게 들여 지은 댐을 당장 철거하기도 쉽지 않다. 어떻게 할 것인가? 철거해야지요, 사실. 사실은 철거하는 게 답이에요. 철거하는 게. 근데 문제는 그 철거가 쉽지도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거야. 그러니까 만들지를 말았어야 돼요. 만들지를. 영주댐에 심각한 녹조, 유명 관광지로 그대로 흘러간다. 이게 뭐, 여러분 보십시오. 이은주 의원실에서 작년 10월달에 내놓은 거예요. 영주댐 내성천 여기에 유해 남조류가 얼마나 심한지, 독성이 얼마나 심한지. 그래서 영주댐은 철거, 부셔야 된다. 그 말 하고 있는 거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황당한 거예요. 지금 윤석열 정부는 이명박 때 사람들 그대로 쓰고 있으면서 이명박 때 정책을 그대로 지금 답습하고 있죠. 똑같아. 내가 볼 때는 4대강 사업 했던 거 좀 그대로 가져와갖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 느낌이. 이 와중에. 이명박 때 사람들이 다 들어와갖고 지금 정권에 요직에 앉다 보니까 이명박 때 했던 짓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때 헤쳐먹은 게 많이 있나?
보니까 MB 때 스타일로 해야지 우리가 좀 많이 좀 갖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인가? 아니, 이거 갑자기 왜 하지, 이걸요? 이렇게 여러분, 댐 만드는 거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아무 도움이. 이미 이거는 다 이미 끝난 거예요. 무슨 기후 대응댐이야. 무슨 기후 대응댐이야. 내가 봤을 때는 지금 기후 대응댐 만든다는 거는 마치 예전에 노태우 때 그 평화의 댐 만들었다는 거하고 제가 봤을 땐 거의 비슷한 거짓말이에요. 얼마나 헤쳐먹으려고, 얼마나 건수사들 하고 같이 해먹으려고 이런 짓을 하고 있을까, 이 통마피아들이. 저는 그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난데없이 무슨 기후 대응댐입니까? 난데없이. 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 사업이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씨발 돈도 없다며. 응? 지금 법인세, 종부세 세금 다 깎아줘갖고 지금 돈도 안 들어오고 있는데 무슨 갑자기 씨발 도움도 안 되는 기후 대응댐입니까?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야. 어처구니가 없어. 지금 내가 볼 때는 이것들이 지금 막 정치적으로 이슈들이 다 특검이나 청문회에 모아져 있잖아요. 이렇게 이슈가 지금 딱 모아지고 있는 틈에 지들 헤쳐먹을 거 좀 다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짓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갑자기 기후 대응댐입니까? 난데없이. 하천 관리나 똑바로 하던가. 하천 관리나. 하천 공사나 잘하거나. 어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슈는 사람들이 잘 다루지 않는 것 같아갖고, 제가 근데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사무리가 마지막 이슈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오늘 4번째 이슈였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오늘은 이렇게 좀 짧게 방송을 마무리하고 우리는 내일 또 새로운 이슈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진 목사님도 오랜만에 오셨고요. 우리 소원이 생각사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보시고 매우 부족하고 많이 부족한 방송이지만 방송 보시면서 사무리 앞으로 더 열심히 응원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과 함께, 좋아요 구독만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시청료 그리고 월세 특기로 함께 하셔야 할 때 사무리가 기운이 나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청료 월세 특기 함께 하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안녕히 주무시고요. 우리는 내일 새로운 이슈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